네, 저희 EPL 빅6 중간 점검, 이적 시장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즌에 이제 순위별로 빅6 내 순위별로. 네, 빅6 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 시즌에 잘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규모, 그렇죠. 규모로 빅6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맨체스터 시티 우승팀이죠. 영입은 이번에 한국에 온 선수입니다. 그렇죠. 마테오 코바치치. 코바치치. 이 선수가 기자회견도 나왔었거든요. 경기 전에 기자회견도 나왔었는데 이 선수 외에는 현재까지 아직 외부 영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출은 일단 우리 사버지죠, 일명. 그렇죠. 사우디에서 이제 이 선수를 데려갔습니다. 네, 리아드 마레즈 선수가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오피셜이 나왔죠. 3,500만 유로. 이적료가 한 491억 정도인데 이 선수 이적료가 얼추 코바치치 영입 이적료랑 똑같더라고요. 퉁치는 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상 현재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은 없다. 본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즌 트래블을 이끈 주장 귄도안이 이제 FA로 나갔죠. 네,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했고 이번에 한국 와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균도안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를 지도해서 영광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기쁘게 트래블을 당첨도 했으니까 기쁘게 작별을 했습니다. 사실 뭐 맨시티와 계약 연장 이야기도 있었고 뭐 여러 행선지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차비의 품에 안긴 균도안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 맨시티 관련해서 이 선수 얘기 계속했거든요. 그렇죠. 이거 한번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니 온데메. 그렇죠. 막 거의 합의 근접. 네. 뭐 히어리고 이런 것까지 나왔었고. 그런데 지금 이 요스코 그바르디올 영입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이 선수 사실 이 선수의 맨시티가 몰두하느라 김민재가 좀 후순위에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영입에 적극적으로 시도한 게 높았는데 라이프치 요구 이적료가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수비수로는 꽤 높은 금액이 1억 유로, 1,400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에 관해서 조금 이견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협상이 좀 오래 걸렸고 이제 뭐 옵션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고 또 워낙 이적 시장 좀 스타 기자인 로마노 기자가 뭐 합의됐다, 히어리고다 라고까지 했는데 그 뒤에 갑자기 또 말을 바꿔서 아직 이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 다가가선 듯 하면서도 아직 이적이 확정이 안 되고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경쟁자 이제 혹은 그바르디올이 오면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점쳐지는 라포르트는 이번 경기에 뛰었거든요. 그렇죠. 네. 한국 투어까지 와서 경기도 뛰었죠. 그런 거 보면 이제 라포르테에 대한 방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방출이 먼저 이루어져야 영입이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이제 영입이 되면 방출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거기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라이프치히가 또 13일에 슈퍼컵 경기가 바이에른 뮌헨이랑 있거든요. 경기 이전까지 좀 빨리 내보낼 선수면 빨리 내보내고 대체자를 데려와야 되니까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도 이 이전까지 시즌이 개막하기 이전까지 결론을 내고 싶어하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맨시티 팬분들은 또 잘 아시겠지만 맨시티가 은근 뎁스가 얇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그래요. 네. 퀄리티는 뛰어나지만 예를 들어 풀백, 뭐 칸셀루가 뛴다면 모르겠지만 풀백을 비롯해서 윙어 자원들의 뎁스가 좀 부족한데 그래서 윙어 영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심지어 이번에 마레즈까지 나갔으니까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마이클 올리세 같은 펠리스 선수 이야기도 나오곤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바르디올 이슈에 묻혀서인지 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임대 복귀한 선수들이 유스 출신에 있거든요. 콜 팔머라든지 메카티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윙어는 아니지만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뭐 겸사겸사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선수들의 임대 복귀는 영입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울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맨시티 팬들은 조금 아쉬워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맨시티가 확실히 전반적으로 멀티 포지션 뛰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훌리안만 보더라도 한 시즌 동안 4개인가? 그렇죠. 포지션이 막 바뀌고. 네, 그랬으니까 뭐 그런 걸로도 때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도를 감내할 능력이 있는 감독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아틀레티코전에서도 이제 그릴리시, 뭐 베르나르도 실바, 알바레스 이런 선수들이 여러 위치 돌아가면서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메울 가능성도 있지 않나. 팬들은 아쉽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맨시티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덧붙이면 저는 그러니까 패배 경기를 직관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패배 경기를 직관하면서 이번에 3등석을 갔는데 오히려 잘 됐다라고 느낀 게 그게 제대로 보입니다.
그렇죠. 뭐 대형 변화라든가. 네. 스톤스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그 후방 디아스가 후방에 혼자 남아 있는 모습.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잘 보이고 그 워커의 주력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네. 빠르더라고요. 네. 진짜 담그더라고요 속도로. 워커는 순속, 가속, 일반 속도 다 너무 빠른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슈팅도 제대로 하나 보여줬었고. 네,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맞네요. 워커나 칸셀로 모두 그 거치가 되게 명확하진 않아요. 그렇죠. 칸셀루는 뭐 이전에 이미 불화설도 있었던 선수고 또 워커는 바이에른 뮌헨과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이 선수 두 선수가 다 나가면 또 보강이 측면 수비 쪽에도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맨시티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엔 지난 시즌 오랜만에 우승을 넘봤지만 아쉽게 막판에 미끄러졌던 아스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한 영입을 하고 있는 팀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여름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적료만 따졌을 때 가장 큰 이적료를 지출했다고도 알고 있는데 사실 아스날이 지난 시즌 이제 한 단계 올라섰잖아요. 이제 대도약을 시작하는 단계 올라섰고 이번에는 확실히 우리가 우승권 경쟁팀으로 계속 자리매김하겠다라는 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클란 라이스를 결국 데려왔는데 이적료가 무려 1억 500만 파운드. 진짜 비싸게 데려왔습니다. 중앙 미드필더가 1,700억. 쉽지 않은 금액인데 이 금액을 투자해서 데려왔고 그다음 첼시에서 카이 하베르츠 그리고 아약스에서 율리엔 팀버까지 데려오면서 포지션별로 골고루 보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물론 라이스는 이제 웨스트햄의 입장이나 그리고 지난 시즌 웨스트햄의 업적 거기서 라이스가 한 업적 그리고 잉글랜드 선수고 그렇죠. 그리고 아스날이 원하는 뭐 이런 거 복합적으로 가격이 뛰었다 하지만 하베르츠 이적료 이야기는 좀 많이 나와요. 네, 하베르츠가 6,500만 파운드 뭐 1,064억이거든요. 이게 뭐 옵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한데 1,000억 원의 하베르츠를 영입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동안 첼시에서 어떻게 뛰었는지를 봤는데 사실 첼시 팬들도 약간 이 정도 이적료 회수가 된다고? 라고 생각했을 그렇죠. 정도로 그러니까 첼시 팬들 입장에선 뭐 잠시 후에 얘기할 거지만 잠깐 하베르츠 마운트? 오케이 이 정도로 이 정도 네. 그 정도로 했는데 뭐 하베르츠가 아마 이제 왼쪽 흔히 말하는 메잘라 자리 뭐 이런 위치에서 뛰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아르테타 감독이 원했던 선수라면 뭐 잘 쓰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약스에서 율리안 팀버가 왔어요. 뭐 이 선수는 오른쪽 수비수, 센터백 다 이제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어느 정도 이제 기존에 있던 벤 화이트 선수랑 좀 겹치는 면이 있고 포지션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뭐 경쟁 구도를 형성한다든지 좀 더 이제 잘하는 선수가 주전을 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팀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는 당장은 도미아스. 그렇죠. 일단 도미아스가 넘어서야 그다음 화이트 넘을 수 있겠죠. 왜냐면 생각해보면 화이트를 제외하고 진첸코, 그 티어니, 도미아스 모두 인저리 프론이거든요. 그렇죠. 부상이 많죠. 근데 팀버가 보니까 왼쪽도 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하베르츠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 방출 그러니까 자카의 자리를 하베르츠가 메꾼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카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많이 뛰었는데 아르테타 감독이 최근에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이제 기용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하베르츠로 대체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자카 선수는 그래서 이제 이적을 했고 사비 알론소 감독이 있는 레버쿠젠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임대만 돌던 마리가 몬차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된 그렇죠.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전 총리가 네. 이끌던 이제 몬차로 향했습니다. 네, 지난 시즌 임대로 뛰었던 팀이고 이번에 완전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럼 아스날의 남은 과제인데 아무래도 아스날이들 정리를 못한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사실 좀 제대로 정리를 해야 이게 순환이 되는데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올 시즌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특히 이제 가장 정리 대상자로 꼽히는 선수 우선 정리 대상자로 꼽히는 선수는 폴라린 발로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2001년생 육수 출신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뭐 못해서라기보다는 이 선수가 비전력 중에서는 꽤 값어치가 높은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로 임대를 가가지고 21골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빅리그에서 20골을 넘게 넣은 선수다 보니까 이적료가 지금 4천만 유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인테르 밀란 이런 팀들이랑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를 판매하고 나면 뭐 추가 보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이적료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선수의 거치가 가장 관심사인 상황입니다. 네. 자 발로건 그러니까 저처럼 이 아스날 축구나 혹은 발로건의 영상을 잘은 팔로우 안 하는 사람들은 야 저 정도 스탯이면 제수스랑 같이 써라 그렇죠. 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판매 대상인 것 같아요. 그 아스날의 이제 기대치는 이제는 뭐 그냥 빅4 수준이 아니라 이제 우승권에 도전할 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발로건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다른 제주스라든지 다른 자원을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 외에도 이거 해줘 원희 형에 출연했던 산비 로콩가. 형이 인천에 있는 은폭구 선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스날 팬들에게 이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돼. 니콜라 페페. 그렇죠. 이 선수 데려올 때 한 1,000억 원 정도를 데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도 매각 대상이고 뭐 그 외에도 로폴딩, 누노 타바레스, 세드릭 소아레즈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정리할 게 좀 많나 보이는 아스날인데 최근에 라야랑 이어지고 있어요. 네, 브렌트포트 골키퍼 라야 이적설이 갑자기 이제 떴는데 이 선수 이적설이 조금은 의아한 게 이미 아스날 램스데일이 있잖아요. 주전이 최근에 영입한 선수고 이 선수가 젊은 선수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아주 뭐 문제가 있는 실력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이 선수 영입설이 떴습니다. 뭐 아스날은 이 선수를 데려와서 램스데일과 경쟁 구도를 구축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예전부터 원했던 선수라고도 하고 이래서 이제 이 선수 데려오고 싶어하는데 이 선수 뭐 세이브 횟수도 많고 빌드업 능력도 갖췄고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는 문제는 이적료입니다. 이미 주전 골키퍼가 있는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라야를 이제 영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현재 4천만 파운드, 우리 650억. 사실 골키퍼에 4천만 파운드? 그것도 그렇죠. 이미 주전 골키퍼가 있긴 한데 이태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나오고 되는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사실 비카리오 영입 전에 토트넘이랑 연결됐던 선수고 그 전에 바이에른 뮌헨이랑도 이적설이 나왔던 선수라서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할 가치가 있나 싶지만 어쨌든 계속 이적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거죠. 골키퍼에 600억을 태워? 그렇죠. 네. 근데 심지어 넘버원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 네. 게다가 계약 기간 1년 남았고. 그런데 저는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램스데일이 처음 올 때도 야! 레노가 있는데 그런데 결국 램스데일이 먹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랑 이제 구도는 굉장히 비슷한데 그래도 그 당시 레노는 그래도 뭐 나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고 있었고 또 실력 면에서 조금 아쉬운 면들이 실수가 있고도 했었거든요. 근데 라야가 좋은 선수인 건 맞지만 램스데일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 이 백업 골키퍼 혹은 경쟁할 골키퍼를 데려오는데 650억을 태운다?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는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거든요. 브렌트포드 프랭크 감독이 최근 인터뷰에서 계약 기간 1년 남은 거 얘기하는데 케인 이적료 나오는 거 봐라. 케인도 1년 남았는데 그러면서 4천만 파운드를 좀 고수하고 있어서 이 이적료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영입 여부가 판단될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살짝 케인이 언급되는데요. 여러분 케인은 토트넘이 맨 뒤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빅시스 맨 뒤는 아니고 바로 한 칸 앞에. 네. 네. 그런가요? 그 12. 그러네요. 그분들이 있네요.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에게 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맨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테나우 감독과 함께 리그컵 우승을 했고 또 FA컵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했고 이제 리그에서는 3위를 달성한 이 맨유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일단 영입 굉장히 많은 돈을 태웠습니다. 마운트에 5,500만 파운드를 태웠고요. 그리고 그 꼭 영입이 필요했던 이 포지션에 이 선수가 왔습니다. 네, 인테르 밀란에서 이제 반등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금지 약물 복용 문제로 징계가 있었는데 반등에 성공한 안드레 오나나 선수. 지난 시즌 인테르를 챔피언스리그 결승으로 이끌었던 이 골키퍼를 5,500만 유로에 영입했습니다. 네, 뭐 오자마자 뭐 맥과이어를 혼내는 영상이. 그래서 팬들이 잘 데려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신입생이 맥과이어 전 주장을. 자, 그럼 방출을 한번 보면 이 선수가 나갔어요. 엘랑가. 그렇죠. 이정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는데 이 선수가 황의조 선수의 팀인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을 했고 알렉스 텔레스는 호날두의 팀 알 나스르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퍼거슨 감독의 마지막 유산 두 선수 자유계약으로 떠났습니다. 다비드 데와 필 존스까지 이적을 하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고 물론 아직 정리할 선수가 남아 있지만 그리고 영입은 필요한 포지션에 영입은 한 상황입니다. 저는 데헤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팬분들의 말씀을 너무나도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데헤아가 해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렇게 내보내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그리고 맨유가 어느 정도 재계약의 의사가 있긴 했던 것 같은데 뭐 넘버원 골키퍼를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별을 하게 됐는데 사실
12년 동안 주전 자리를 꿰찼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이별하는 게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뭐 이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저는 좀 자선 경기 그런 식으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팬분들 앞에서 인사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퇴단식을 해줘도 될 만한 선수가 그렇죠. 아닌가. 지금까지 해준 것만 보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죠. 음.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좀 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이 선수가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재계약을 협상을 하는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구단 소속을 벗어난 상태에서 최종 이별까지가 결정이 난 거라서 아마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뭐 싶네요. 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제 남은 과제가 지금 아마 실시간으로도 계속 소식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소식인데 덴마크의 호일룬? 이 선수가 이제 보통 회의론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었고 저도 기사를 회의론으로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맨유로 온다고 하니 그래도 발음을 좀 찾아봤는데 본인 발음은 좀 호일룬에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호일룬, 네. 현지 이제 중계진의 발음은.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아마 맨유로 오고 나서 뭐 아마 첫 영상에서 자기 보통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름이 어려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발음을 알려주는. 그래서 홀란드도 우리가 그렇죠. 홀란도 우리가 원래 처음에 홀란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렇지만 것처럼. 혼란에 가까운 걸로 하면서 이제 혼란으로 쓰고 있고 회의론도 이제 호일룬에 좀 가까운 것으로 이제 들리면서 뭐 아무래도 맨유에서 입단 영상을 찍을 때 뭐 저 본인이 오피셜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호일룬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제 호날두 이적 이후 스트라이커 자리가 조금 문제가 있었고 지난 시즌 베오르스트를 임대했지만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렇죠. 애는 착해. 그렇죠. 그렇지만 뭐 사실 실력이 문제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올 여름에 이제 대형 공격수 영입을 추진한다 해서 해리 케인 얘기도 나왔고 오시멘 얘기도 나왔고 했는데 아무래도 뭐 이적료도 굉장히 높은 선수들이고. 근데 맨유는 블라우비치 이야기는 안 나온 거 보면 확실히 턴아웃 스타일은 아닌가 봐요. 그렇죠. 블라우비치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뭐 다른 공격수 찾는 구단들은 계속 언급되는 선수인데. 네. 근데 뭐 케인 오시멘은 둘 다 이제 소속팀에서도 보내기 싫어하는 상황이니까 네. 여러분 이런 선수들을 넘어가서 이제 호일룬으로 어느 정도 이적 대상이 정착이 됐고 이제 영입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적료가 상당해요. 여기도. 그렇죠. 사실 이 선수가 빅리그에서 많은 걸 보여준 선수는 아니거든요. 보여줄 수 있는 선수긴 하지만 근데 이적료가 무려 거론되고 있는 게 옵션 포함해서 8,500만 유로 정도, 1,195억, 1,2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세리에서는 32경기 9골을 넣었거든요. 네. 아직 빅리그 두 자릿수 득점 경험이 없는데 1,200억. 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지난 시즌 맨유로 예를 들어보면 안토니라는 선수가 정말 필요한 포지션 그리고 감독이 너무 필요로 했고 아약스가 죽어도 안 팔라 그랬고 시점이 엄청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 형성이 된 건데. 그렇죠. 네. 저는 그 요즘 아까 그 뭐 라이스 그나마 좀 비싼 가격 중에 라이스만 좀 이해를 하는 수준이지 나머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별로 이해가 되는 가격들은 아닙니다. 그럼 사실 뭐 라이스도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선수니까 라이스는 또 프리미엄에서 검증이 되어 있는 선수고. 근데 빅리그 두 자리도 득점이 없는데 라는 의문은 남지만 사실 이 선수가 가진 툴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장기 좀 창창한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선점하는 효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이제 별명처럼 혼란처럼 보여줄 수 있을지 이제 맨유의 미래는 여기에 걸려 있지 않나. 다음 시즌 최전방 공격력은 여기에 이 선수에게 걸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대표팀 동료인 이제 에릭센 형아가 그렇죠. 잘 케어를 해주겠죠. 네, 네. 싶어요. 나이 차가 꽤 많이 나는 것 같은 한 11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에릭센이 9인가 9일이니까. 92년생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드필더진을 강화할 거다 이런 이적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월드컵 스타 그렇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이적서 미드필더를 좀 보강한다는 느낌보다는 선수를 이제 갈아치우는 좀 더 좋은 선수로 이제 갈아치우는 느낌인데 왜냐면 프레드 선수가 이적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레드 선수를 정리하게 되면 피오렌티나 미드필더 소피앙 암라바트 모로코 대표팀의 돌풍을 일으켰던 이 암라바트 선수의 영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모로코 대표팀에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소속팀에선 사라진 그리고 늘 메디컬 이슈가 있는 그 선수가 생각이 나네요. 첼시의 위로 이제 지에흐. 네. 첼시에선 지에흐, 월드컵에선 지에시. 지에시.